지난 시간에 열기관의 동작 원리를 공부했죠. 오늘은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기관의 효율 또 냉동기관의 비효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고열원에서 받은 열량분의 열기관이 외부한 일, 그래서 받은 열 중에서 얼마를 일로 바꿨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 열기관의 효율이죠. 이런 열기관의 효율은 절대로 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되냐면 저 식에서 보면 그렇죠. 저 QC가 0이면 그러면 이제 효율이 1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QC가 0이 되지 않고 저열원으로 반드시 에너지가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QC가 0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은 위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열기관의 성질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열기관이 무엇에 이용이 되냐면, 다른 법칙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됩니다. 이 다른 법칙을 만드는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카르노 기관이 되겠습니다. 냉동기관도 볼 때 냉동기관은 고열원에서 받은 열량분의 외부의 한 1이 이게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이게 0이 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0이 되려면 그 고열원에서 받은 이 QC는 전부 다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도 안 해줘도 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해주고 열을 제거하면 그게 이제 냉동기관이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효율로 정의할 것 같으면 QH하고 QC가 절대값이 같으면, 다시 말하면 이 QC가 내보내는 건 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양수하고 음수가 크기가 같으면 두 개 합한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죠. 이 0이 되면 그러면 이상적인 냉동기관이 되지만 결코 그런 냉동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때 카르노 기관은 어떤 거냐면 동작 물질을 이상기체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카르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열기관을 동작시키려면 순환 과정을 이제 동작시킨다고 했죠. 연력학적 과정을 이제 하는데 똑같은 과정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카르노 순환 과정을 거쳐서 열기관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을 내는 그런 기관이 카르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르노 기관에서 효율이 최대인 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 카르노는 사람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그 19세기에 산 사람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16세 에콜 폴리텍에 입학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에콜 폴리텍은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아주 그 좋은 이제 대학에 해당하지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샤를이나 코리올리 등과 함께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콜 폴리텍에서 앙베르나 게 리삭이나 푸아송 같이 유명한 교수들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노가 바로 열기관에 대한 이론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 열기관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뉴커먼 기관이나 그다음에 전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물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발명가들이 만들었죠. 이때는 열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르노가 아주 어린 나이에 1824년이면 30살 조금 못 됐었죠. 불의 원동력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젖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열기관에 대한 최초 성공적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었지만 이때 별로 알려지지 못했는데 그냥 36세의 젊은 나이에 콜레라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 필요하게 된 그런 시기에 켈빈이나 클라우지우스 같은 물리학자들이 바로 이제 카르노의 그 업적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2법칙의 수립과 엔트로피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카르노 순환 과정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카르노 순환 과정은 몇 개의 연력학적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PV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 연력학적 계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죠. 거기는 압력, 온도, 부피로 표시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처음 여기서부터 여기를 A 상태라고 하고 B 상태라고 하고 C, D 상태 이렇게 했습니다. A 상태에서 이제 어떤 연력학적 과정을 가냐면 제 1단계는 등온 팽창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기서 TH 요건 이제 고열온이 되겠어요. 고열온의 등온 팽창을 하는 이런 연력학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력학적 과정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B에서 C로 가는 것인데 이건 단열 팽창이 되겠습니다. 열을 교환하지 않고 팽창합니다. 이때는 이제 온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여기서 C에서 D로 가는 단계인데 이건 등온 수축이 되겠습니다. 등온 수축.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다시 단열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순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수축, 단열 수축 이렇게 네 개의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카르노의 순환 과정,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인데 이 순서의 네 단계 연력학적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카르노 순환 과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카르노 기관은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제 1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고열온에서 온도가 TH인 고열온에서 열량 QH를 이제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 열량은 이제 양수가 되죠. 그래서 0보다 큰 수를 열량이 0보다 크면 연력학적계에서 받아들인 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Q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열온이 있는데 저열온은 온도가 TC라고 했습니다. TC로 열량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내보낸 열량은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내보냈을 때 요건 지금 어떻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연력학적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에서 가운데 부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연력학적계가 외부에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카르노 기관은 그 일은 연력학적 제1법칙에 의해서 뭐하고 똑같냐 하면 바로 요 차이 QH에서 QH에서 QC를 더하는 것이 바로 차이가 됩니다.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게 바로 외부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W1이 됐죠.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아까 한 것처럼 QH분의 W 이랬고 이 QH분의 W인데 이게 무엇과 같아지냐면 1-TH분의 TC와 같은데 이거는 바로 고열온의 온도분의 저열온의 온도죠. 이게 사실은 이 고열온의 온도와 저열온의 온도의 비를 뺀 것이 어떤 열기관도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인데 이 최대 효율이 바로 카르노 기관에서 이제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1-TH분의 TC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W는 QH 더하기 QC니까 요건 뭐하고 같으냐면 1 더하기 QH분의 QC와 같은데 이 QH분의 QC가 마이너스 TH분의 TC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14강에서 이미 배웠던 등온 과정이나 단열 과정에서 어떤 식들이 성립하는지 하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14강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도 T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처음 상태 PI, VI에서 나중 상태 PF, VF로 바뀌는 연력학적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력학적 과정에서든지 작은 그 미분 부피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 부피가 변하면 그게 이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압력을 더하는 것이 이렇게 부피가 조금 변할 때 DV 미분 부피가 변할 때는 압력이 거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DV 한 것이 요때 한 일이 되고 그걸 적분한 것이 부피가 VI에서 VF까지 가는 동안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V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요 안에 P가 써 있지 않고 뭐가 써 있어야 됩니까? V의 함수가 써 있어야 되죠. 근데 등원 과정이면 그리고 이상기체면 요 함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우리 뭘 합니까?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게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라고 하는 걸 알죠. 이건 단원자 분자의 경우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알죠. 그러면 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P는 V분의 NR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기체에서 부피가 VI에서 VF까지 변하는 동안에 한 2를 계산할 때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P를 무엇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P는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쓰는데 NRT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V분의 1을 DV로 적분하면 lnV가 되니까 lnVF 빼기 lnVI는 lnVI분의 VF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한 일이 되는데 근데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전체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내부 변화량은 요거 변화하면 요 무엇과 같습니까? 델타 E는 2분의 3 NR 델타 T와 같죠? 근데 등원 과정에서는 델타 T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과 같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연력학 제1법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Q 빼기 W인데 이게 0과 같으니까 등원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Q는 W와 같다. 그래서 이제 흡수한 열량이나 내보내는 열량도 한 1과 같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르노 과정은 어떤 과정, 카르노 순환 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요 등원 과정하고, 그 다음에 단열 과정하고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단열 과정에서 이제 사용할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 단열 과정에서 한 거 14강에서 또 했었습니다. 우리 단열 과정에서도 이상기체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성립하죠. 그리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여기 정적 비율과 정합 비율이 이렇게 딱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3 NRT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까? 2분의 3 R이 바로 정적 비율이니까 그걸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R은 또 어떻게 됩니까? R은 CP 빼기 CV 하면 여기 R이 됐었죠. 우리 이거 14강에서 이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PV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NCP 빼기 CV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걸 양변을 미분하면 그러면 여기 요거 다 마음대로 단열 과정에서는 요거 다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좌변을 미분한 건 PDV 더하기 VDP가 되고 우변을 미분한 건 N하고서 CP 빼기 CV D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NDT는 CP 빼기 CV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일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상기체만으로 이제 요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열 팽창이나 수축을 할 때는 또 무엇이 이용이 됩니까? 단열 팽창 수축은 Q가 0이라고 하는 거죠. 연력학 과정 동안에 Q가 0입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델타 E는 Q 더 빼기 W인데 Q가 0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W는 그 델타 E가 일어나는 동안에 델타 V만큼의 작은 부피가 변했다면 이건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분 형태로 고치면 델타 E나 델타 V가 굉장히 작으면 무엇이 성립합니까? DE는 마이너스 PDV가 성립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요거서 양변을 미분하면 D는 NCV 델타 T, DT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 뭘 구할 수 있습니까? NDT는 요거 마이너스 CV분의 DE 이렇게 CV분의 요놈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PDV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여기서도 NDT가 있고 여기서도 NDT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1과 2를 같다고 놓으면 우리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요 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단열 팽창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이 단열 팽창으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이렇게 곱했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곱하고 자, 이 분수 이렇게 곱하는 거 있죠? 이렇게 곱하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CV, VDP는 여기도 있습니다. CV, PDP는 그래서 CV, PDP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건 지워지고 간단하게 CV, VDP는 마이너스
CP, PDP가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거 지금 적분하려면 같은 변수로 해야 되죠. 양변을 V하고 V 곱하기 P로 나누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얻냐면 dp 나누기 p 더하기 그 다음에 cv로도 또 나눴습니다. cp 나누기 cv dv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cv분의 cp는 요건 이제 상수니까 요 상수를 뭘로 놓을 수가 있냐면 감마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놓고 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걸 갖다가 양변을 적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하는데 요거 압력은 PI에서 PF까지 부피는 VI에서 VF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로그니까 요거는 감마승이 되고 더하기는 곱하기가 돼서 바로 요런 게 성립하죠. 그래서 요 또 로그 0은 로그 1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곱한 건 1이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데 요 놈을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요 놈을 요 분모에 있는 걸 요쪽으로 곱하면 PF VF의 감마승은 PI VI의 감마승은 PF VF의 감마승이다 라고 하는 거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태에서든지 P에다가 V의 감마승을 곱한 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단열 과정에서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한 등원 과정에서 구한 식하고 단열 과정에서 구한 식을 우리 이제 카르노 순환 과정에서 이용할 텐데 우리 어떤 걸 이용하냐면 우리 이상기체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요 두 식, 그다음에 등원 과정의 요 식, 그다음에 이상기체의 등원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얻은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일은 이렇게 된다는 식, 그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Q는 0인데 그래서 이건 PV의 감마승은 일정이라는 요 식을 우리 카르노 순환 과정에서 이제 사용할 걸로 딱 기억을 하고 이제부터 이제 순환 과정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등원 팽창을 보겠습니다. 1단계 등원 팽창은 바로 여기서 A에서 B 가는 거죠. 이때는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것들 아까 구한 것들입니다.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등원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우리 뭘 압니까? 우리 요 과정, 요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H-W1은 0이니까 QH는 여기 이제 효율 계산하려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은 바로 W1과 같은데 W1은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요 과정에서 NRTH 한 다음에 LN 하고서 VA분의 VB 나중 부피를 처음 부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VA분의 VB 그런데 요 나중 부피가 더 크니까 요건 0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제1단계에서는 요거 열량이 흡수하는 열량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등원 과정이면 바로 요 식에서부터 뭘 압니까? T가 일정이니까 PV 값이 변하지 않죠. PV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A 상태에서의 PV하고 B 상태에서의 PV가 같다고 하는 것이고 요걸 갖다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 우리가 필요한 요 식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단열 팽창을 보겠습니다. 단열 팽창에서는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이 단열 팽창에서 쓸 거는 우리 이상기체고 그대로 쓰고 단열 과정에서는 뭘 쓴다고 했습니까? PV 감마는 일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단열 팽창에서는 교환한 열이 0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연력학 제1법 중에서 안 거죠. 그리고 단열 과정이니까 PV가 일정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PV, 그 다음에 여기서의 피부의 감마성이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PV 감마, 여기서의 PV의 감마가 같아서 VB의 감마는 PC, VC의 감마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하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는 거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단계 등원 수축을 하는데 이건 제1단계에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요게 제3단계가 되겠어요. 그건 아까와 같이 똑같은 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니까 우리 뭘 압니까? 이렇게 알죠. 요거 알죠? 요거 0이죠. 그래서 우리 외부로 방출한 열량을 구하는데 QC는 W3와 같습니다. 그래서 QC는 W3와 같은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더 작죠. 등원 수축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0보다 작아서 이건 외부로 방출한 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원 과정에서는 PV가 안 변하니까 요거는 CVC는 PDVD가 되는데 요걸 Y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Y라고 놓고서 이제 마지막 4단계 단열 수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수축은 우리 아까 제2단계 한 거하고 똑같은 식인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교환환열이 0이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W4인데 W4가 음수죠. 그래서 이건 0보다 커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단열 과정이니까 PV 감마가 변하지 않으니까 PDVD 감마는 PAVA 감마와 같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정하도록 할 텐데 그때 우리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먼저 여기 있는 식을 1, 2, 3, 4식 붙여놓고서 뭘 이용하냐면 먼저 이 식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식을 보니까 뭐가 돼요? PBVB 감마는 PCVC 감마죠. 근데 요거 이제 무엇도 이용하냐면 일식 그 다음에 3식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바꿔 쓰냐, 어떻게 이제 좀 고쳐 쓰냐면 여기다 VB 하나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PBVB, VB 간만 마이너스 1승은 PCVC, VC 간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우리 요 두 식에서부터 1식과 3식에서부터 PBVB는 뭐와 같습니까? PBVB는 우리 PBVB는 X와 같죠. 그 다음에 PCVC는 뭐와 같습니까? PCVC는 Y와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요거 XVB의 감마 마이너스 1은 YVC의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우리 X 나누기 Y는 VC 나누기 VB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식에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4식은 어떻게 돼요? PDVD 감마승은 PAVA 감마승인데 이것도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요 VBD를 하나씩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러면 PDVD는 뭐가 됩니까? PDVD는 여기서부터 Y가 되죠. 요 놈은 뭐가 됩니까? 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여기는 YVD 감마 마이너스 1는 XVA 감마 마이너스 1 하면 이것도 이렇게 비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X 나누기 Y는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누니까 X 나누기 Y는 VT 나누기 VA의 감마 마이너스 원성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식과 요식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식과 요식 요 두 개를 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것도 X 나누기 Y고 요것도 XY 나누기 Y니까 우리 뭐가 성립합니까? 요 놈하고 같죠? 근데 같이 감마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VC 나누기 VB는 VD 나누기 VA라는 걸 아는데 이러면 또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VB 나누기 VA 또 VD 나누기 VC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VB 나누기 VA 하려면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VD 나누기 VC는 VA 나누기 VB고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역수분의 1 과 같다고 넣을 수가 있으니까 A분의 B 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을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됩니까? QH를 이용해야 되죠. QH가 얼마예요? QH는 W0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이거 그대로 써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QC를 보겠습니다. QC는 여기서 쓰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근데 VD 나누기 VC는 요 놈과 같다고 쓸 수가 있죠. 요 놈과 같다고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 놈과 같다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요거 같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앞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VB 나누기 V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VB 나누기 VA가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우리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카르노 그 기관의 효율은 뭐였어요? QH분의 W인데 이 W가 QH 더하기 QC니까 요거 1 더하기 QH분의 QC니까 요거 갖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겠어요. 대입했더니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대부분 같죠? NR도 같고 그 다음에 ln VA분의 VB도 같으니까 그거 다 지워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그렇죠.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TH분의 TC 이렇게 해서 카르노 기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바로 이제 무엇 하는데 이용이 되냐면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정의하는데 바로 이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르노 기관을 배우고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을 배우고 그다음에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구했는데 우리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책에 나온 건 많이 있지만 요게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증명한 책은 이게 사실은 우리 원래 이 정의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1 더하기 QH분의 QC인데 QH분의 QC가 여기 마이너스 TH분의 TC 되는 거 보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우리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한번 이렇게 증명한 거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이렇게 이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